이번 시간에는 세계 나라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아트마트 시장 리포트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트바젤과 UBS가 2021년 3월에 더 아트마켓 2021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저와 함께 다룰 건데요. 리포트 내용 중에 글로벌 아트마켓 쉐어 바이 밸류인 2020에 대한 나라별로 시장 규모가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 나라별로 최고가로 거래된 작가 및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김한기 작가로 프리미엄으로 15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슨 폴록의 넘버 17A는 2015년 9월에 216밀리언 US 달러를 프라이빗 세일로 거래를 하였고요. 현재까지 최고가로 거래된 미술품 순위 5위에 속해 있습니다. 잭슨 폴록은 추상표현주의의 화가로서 가정용 액체 페인트를 수평면에 붓거나 뿌려주는 기술 일명 드롭 테크닉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캔버스를 보고 페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캔버스 전체를 덮고 온몸으로 힘을 사용하여 종종 열광적인 춤 스타일로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올오버 페인팅 및 액션 페인팅이라고도 하며 당시 윌렘드 쿠닝과 함께 액션 페인팅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작위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폴록이 작품을 만들 때 가졌던 정확한 움직임과 제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립 테크닉 페인팅은 대부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예술 시장에서 가치가 낮았으며 폴록은 생전에 2,000달러가 작품가 최고가였다고 하네요. 당시 1940년대 1달러가 코카콜라 20병의 가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약 6만 달러 정도의 예상이 되네요. 그의 후원자는 유명한 타이타닉에서도 나왔던 벤자민 구겐하임의 딸 패기 구겐하임입니다. 참고로 이 유한도 전시했었던 구겐하임의 미술관의 설립자는 벤자민의 형 솔로몬 구겐하임입니다. 잭슨 폴록은 그녀의 요청으로 벽화라는 작품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폴록은 알코올 중독자로 운전 중 음주 관련 단일 차량 사고로 44세의 나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잭슨 폴록의 넘버 17A는 그의 드립 기술을 도입한 지 1년 후인 1948년에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잭슨 폴록의 유명인으로 만든 라이프에 1949년 8월판에 실렸습니다. 잭슨 폴록의 그림치고 작은 사이즈에 속하지만 화려한 색채에 자유로운 느낌까지 전달되는 그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작품을 소장하게 된 슈퍼리치는 시타델 C의 설립자로 헤지펀드 매니저인 케네스 C 그리핀이며 재산은 22.4 빌리언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미국의 레코드 회사 경영자와 영화 프로듀서인 데이비드 로렌스 게펜으로부터 윌랜드 쿠닝의 1955년작 인터체인지를 약 300밀리언 USD 달러를 넘버 17A를 216밀리언 USD 달러로 지불하였습니다. 그의 판화를 제외한 평균 가격은 약 94억 원입니다. 그의 경매 기록으로 1위부터 5위까지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잭슨 폴록의 작품은 사업 하나로 2018년 10월 30일에 낙찰된 작품으로 가격은 약 600만원이었는데요. 2019년 4월 18일에 같은 작품이 1270만원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네요. 잭슨 폴록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1위는 츄바슈의 12 랜드스케이프 스크린으로 146.9밀리언 US 달러지만 그 현대미술 기준으로 저같은 일반 컬렉터들에게도 소장을 할 수 있는 프린트 작품도 있는 중국 전체 3위의 자오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오키의 주앙 오터브 1985는 2018년 9월 30일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66.4 밀리언 USD 달러를 낙찰이 되어 홍콩 경매 역사상 최고가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중국계 프랑스 화가인 자오키는 1948년 파리를 처음 방문하면서 마티스, 피카소, 모델리아니 등 유럽 현대 작가들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컬렉터들에게 현혹시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인기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형태와 색의 탐구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지네요. 추상화와 구상화 사이를 동양과 서양 사이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듯 두 가지의 세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상주의 미술가로부터 섬세한 수묵화로 대표되는 중국의 예술까지 일생 동안 그의 테크닉은 표현의 범위를 변화시켜왔습니다. 자오키가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죠. 저는 중국과 유럽, 미국 모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두 가지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2005년 230만 달러에 구입을 한 대만 사업가 창키 더네이에 뒤탁되어 2735%의 투자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벽화는 자올키의 절친한 친구인 건축가 인페이에 의뢰하였으며 거의 20년 동안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의 라펠시리의 쇼핑 단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가로 10m, 세로 2.8m로 3개의 캔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오키가 2013년에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작품은 몇 배나 뛰는 현상을 보여왔으며 그의 작품은 동양에서 최고의 작가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높은 낙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그의 평균 낙찰가는 약 43억 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화가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의 1위부터 5위까지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5위도 약 250억 원으로 정말 엄청난 가격입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더 높은 가격대에 낙찰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작가님들 또한 더 흥하시길 언제나 응원합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포트레이트 온 아티스트는 91.9 밀리언 US 달러에 낙찰이 되어 영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페인팅 작품으로 55위에 해당이 되며 당시에 생존했던 화가들 중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수식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프 쿤스의 레빗이 그 기록을 제꼈지만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1937년생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출신의 팝아트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청년이 나체로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관객이 바라보는 관음적인 묘사가 있다는 점인데 호크니 자신이 동성애자이기에 화풍에도 큰 영향이 미쳤습니다. 게이였던 자신의 일상이나 성적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로 추상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상회화에만 매진했다고 하네요. 1964년에는 LA로 이주한 이후에 그동안 영국에서는 게이가 불법이었다면 미국에서는 자신의 원하는 주제를 과감하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을 마음껏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는 점과 LA 부유축의 일상을 그리기에 적절했다고 하네요. LA 베버리 힐스에는 마당의 개인 수영장은 기본에 넓은 정원에서 스프링쿨러 등을 관찰하면서 물의 출렁거림 및 첨벙임, 뿌려진 등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인물화도 그랬는데요. 자신의 지인, 애인, 가족에 대한 모습을 담긴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72년에 그려진 오늘의 작품 Portrait on Artist는 이 모든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당연히 호크니 작품 중에서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나이가 들면서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태블릿으로 2010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작품을 그리면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일반 컬렉터분들께서 데이비드 호크니를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보통 원작에서 프린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아이패드로 그린 것이므로 원작에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가치가 다른 프린트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다르겠지만 작년 아트부산에서 거래된 작년 아트부산에서 거래된 아이패드 드로잉 1.5억 원의 매스컴에서 등장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올해 4월 27일 서울 옥션에서 개인적으로 도상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작품으로 2억 3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3월 23일 서울 옥션에서 1993년 판화인 Going Round는 수정 최저가를 낮게 잡긴 했지만 4배가 넘는 6,600만원에 낙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올라오는 호크니 작품이 있습니다. 마이 윈도우 시리즈에서 751번째에서 1000번째에 해당되는 넘버링에 해당되는 프린트 작품으로 외국 3대 메이저 경매에서는 출품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8번째로 낙찰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평균 낙찰 가격은 2,400만원이며 최근에는 2,800만원으로 점점 가격이 상승되고 있네요. SBI 옥션에서도 출품된 적이 있었는데 2021년 1월 30일에 2,15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크니 아이패드 드로잉이 줄리안 오피의 뉴욕 커플 시리즈와 더불어 인기가 많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낙찰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레이디부터 5위까지에 대한 작품은 다음과 같이 있으며 해당 기록들도 모두 2019년부터이므로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구의 평균 낙찰가는 약 22억 원으로 최근에 아이패드 드로잉 낙찰가들이 많음에도 엄청 비싼 작가입니다.